네, 오늘 이슈 칼럼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편 투표 이야기도 있고 네.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차 문제도 있고 네. 이 출구조사만으로는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슈에서 그렇죠. 우리가 대선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던 미 대선 오늘 밤 이제 미국은 되는데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우리처럼 무슨 이렇게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바로 공영방송들 틀자마자 출구 전략, 출구조사해서 뭐 어디가 누가 이겼다, 어느 당이 몇 석 이런 게 대충 나오는데 이번엔 좀 시간 걸리겠죠. 네.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이제 대선 불복 리스크가 갈수록 이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조금 이번에 2016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과연 주류 언론들의 이 여론조사가 이번에도 어긋날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제대로 여론을 짚었는가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 현재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이제 주류 언론에다가 이제 강조점을 줬죠. 이른바 주류 언론들의 대선 판도 예상,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 이런 쪽 많이 보셨습니다만 지금 이코노미스트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이든 승리 가능성 96%, 트럼프 4%.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여기보다도 조금 더 이제 정치 배팅 사이트 프레딕티스라고 이제 선거 계절에 자주 언급되는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65%, 그나마 조금 리즈너블한 얘기인데 이거는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이렇게까지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흐릿한 색깔 여기가 이제 경합인데요. 여기 보면 뭐 텍사스, 뭐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270석을 얻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250이 트럼프 125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펜실베니아 20명인데 펜실베니아만 이겨도 270명 과반 달성 뭐 이렇게 얘기하고 뉴욕타임스는 아예 351명까지 얘기합니다. 대단하네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펜실베니아에 트럼프도 가고 바이든도 갑니다만 바이든은 가가지고 그분은 뭐 원고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뭘 들고 가갖고 네. 얘기하는데 잘 안 비춰주는데 혹시나 비춰주면은 앞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는 엄격합니다만 채 100명도 안 되는 뭐 30명 앉혀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 유세 현장은 뭐 엄청난 열기죠.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과연 궁금합니다. 그나마 2016년에 그나마 정확했던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놀랍죠. 박빙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48, 바이든 47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또 굉장히 경합을 벌이는 것처럼 경합을 나오네요. 벌이고 있고 오히려 네. 트럼프가 우세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는 것들입니다만 유튜브에서도 그 뉴스 화면에 또 이렇게 자막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싱턴 DC예요. 지금 이거 가게 입구하고 진열장 창문을 전부 지금 나무로 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백악관 인근이 졸지에 공사판이 됐답니다. 워싱턴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그 비버리힐스 로데오 거리도 지금 이게 전부 나무를 갖다 댄 겁니다. 지금 이제 어느 쪽이든 폭동이 날 것 같다는 얘기죠. 폭동이라기보다는 또 시위가 격화되다 보니까 하는 건데 뭐 블랙 뭐 라이브스 매터인가 BLM 거기도 뭐예요? 흑인들 그거 한다면서 흑인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흑인 상점을 갖다가 불 지르고 약탈하고 그런 상황이 그런 게 이게 지금 2020년 미국의 현실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또 재밌죠.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지난주 뉴스위크 최신호에서 이 표지 보세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진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제목이 X의 Secret Plan to Subvert America입니다.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시진핑의 비밀 계획.
이런 얘기예요. 얼추 보니까 한 600개에 가까운 커뮤니티 그룹들이 좌우지간 미국 망가뜨리려고 암약 중이다 하는 것 갖다가 뉴스위크에서 심층 취재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재밌어요. 존 로버츠가 여전히 문제가 될까? 이런 제목이죠. Does John Roberts still matter? 존 로버츠는 미국 연방 대법원장입니다. 아들 부시 때 대법원장이 된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그래서 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5, 진보 4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긴스버그 대법관이 그때 이제 별세하면서 5대 4가 5대 3으로 됐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5대 3이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욕먹어가면서까지 이 에이미 코니 베러스를 갖다가 기어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상원을 독려했느냐. 인준 받았죠. 네. 인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대 진보가 6대 3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긴스버그 사후에 5대 3 상태가 트럼프로서는 불안했던 것은 보수라가 하곤 합니다만 그동안에 주요한 판결에 있어가지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꼭 이렇게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다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 자녀. 추방하는 거. 그걸 갖다가 오바마 때는 이른바 다카라고 하는 그 법안을 통해 가지고 그걸 추방을 유예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 법안을 갖다가 없앤다 했죠. 그러면 히스패닉계를 비롯해서 아시아계 할 것 없이 많은 그 자녀들이 영주권 없는 상황에서 추방될 수 있었습니다만 연방 대법원에서 그때 이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 트럼프 반대쪽으로 이제 하는 바람에 그래서 5대 3 갖고는 불안불안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왔으니 지금 이런 것까지도 본다면은 이번에는 대선 이후의 흐름.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네. 아래쪽에 나스닥은 오히려 2018년 2월이나 10월 때보다도 더 높은 상태로 왔고 S&P 500은 조금 낮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변동성 지수 20 아래가 아닌 여기서 30 근방에서 지금 언제든지 지금도 변동성은 크죠. 최근 한 며칠 왜 오르고 왜 빠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원인도 정말 뚜렷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좀 뭘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게 좀 진단이 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뭐 과거 사례를 들어서 가면서까지 과거에는 뭐 대선 이후에 어땠다 저땠다 하는데 뭐 과거 얘기 따질 것 없이 우리 2016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 당선됐다 소리 듣고 그때 아시아는 박살났습니다. 하루. 근데 그날 미국도 열리면서 처음에는 주식 밀리고 달러도 약세가고 이랬는데 그게 금방 뒤집어졌어요. 뭐 저 당선 축하 파티에 있던 카라이칸이 뭐 파티장을 뛰쳐나가고 뭐 한 1조 가까이 우리 돈으로 주식 샀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막 훅 가버렸죠. 트럼프 당선 이꼬르 주식 급락이라고 했던 시장의 컨센서스가 확 뒤집어졌던. 그러니 지금은 뭐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거야,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것도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거라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왜 오르고 왜 빠졌는지 지금 잘 모르는 가운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300 내지 600포인트가 뭐 우습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기관 오늘은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꺼번에 막 사고 있죠. 아마 장 끝나자마자 쌍끌이 매수 덕분에 코스피 급등 또 이렇게 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지. 네. 잘 팔던 그 친구들이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판단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유는 모르겠으나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요 갭을 채우는 거를 한번 보시죠. 즉 지난주 있었던 이 급락으로 인해서 여기 갭이 생겼습니다. 이 갭을 채우고 이 구름대도 다시 또 올라서느냐? 그러면 인정해 주자 말이에요. 이유는 나중에 따지고 아 장이 갈 모양이구나라고 봐주자는 얘기죠. 스타캐스트 같은 경우도 사도 잘 끄었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어떤 위험이 있느냐?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되는 와중에 지난 3월처럼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즉
아직까지 RSI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과매도 국면이나 이런 어떤 매수 다이버전스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고 올라가면 인정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스닥은 지금 이 추세선 지난 3월 저점 이후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 버렸는데 지난주 이 추세선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아니면은 추세선에 머리 한번 대는 정도의 장인가를 확인하면서 가자는 얘기고 월간 차트를 봤을 때는 나스닥은 9월 달에 음봉 크게 나오고 아래 꼬리는 제법 달렸습니다만 10월 달도 음봉 2달 연속 하락이라는 게 크죠. 지금 그리고 조금 뭡니까? 다우 같은 거에 비해서 기술주들이 좀 오히려 지금은 힘이 빠져 있는 상태. 자, 이동평균선만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이격도가 높은 경우는 이거는 조정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로 살펴보더라도 월간으로 전환선, 기준선 전부 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10,000포인트가 아니고 9,500 아래에서 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들어가기가 겁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선 다시 올라서고 다우가 갭도 채우고 구름대도 올라서고 하면은 이유는 나중에 누가 설명해 주겠죠. 그냥 가는 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요번에 이 트위터,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 할 것 없이 CEO들이 상원에 불려가서 혼좀 났잖아요. 네, 그런가요?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네. 기술주 같은 경우들은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면은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쪽이 이긴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안티트러스트 정서는 강하잖아요. 네. 반독점 정서는 강한데 모르겠어요. 뒤끝 상당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하면은 이 친구들 한번 좀 갈아줄 것 같습니다. 제 기분에. 너무 이번에 대선 앞두고 너무 편하게 네. 트럼프에 개겼어요. 이 지금 아까 그 자막이 나오다 보시피 네네. 바이든 아들 그 헌터 바이든 뭐 노트북에서 오만 추잡한 거 다 나오고 했는데 그런 거 갖다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공유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니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뉴스위크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갖다가 비난하기를 왜 바이든 집안의 그 부패와 이런 것들은 언급 안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뭔가 좀 편향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거가 뭔데 이게 가짜니 뭐니 해서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뒤끝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된다면은 그거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갖다 붙이긴 합니다만 요즘 뭐 소위 말하는 빵이라든지 뭐 그런 주식들의 차트 보고 있으면은 제 일감은 그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는 그거 합니다만 일단 아까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이고 유럽도 살짝 기대감은 보이네요. 뭐 그래도 세상 별일이 있겠어? 좀 많이 빠지다가 유로스탁스 50입니다만 이제 한 이틀 또 반등 시도에 나서고 결국 뭐 이러나 저러나 끝나고 나면은 좋은 일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